일요일 아침이 되자 식사하는 일은 이미 부담스러워졌다. 아무도 자신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너무 우울해진 나머지 스스로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괴로움 속에서 위안을 찾아보려고 나는 바다로 향했지만 바다의 근사함 역시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비현실적인 관념이 되어 있었다. 그 두 번째 주말을 시작으로 사람의 물줄기가 하나씩 둘씩 계속 흘러들기 시작했다. 썰물처럼 빠지지도 지치지도 속도를 늦추거나 말라버리지도 않는 물줄기였다. 사람들은 2명 혹은 3명씩, 1명 혹은 4명씩 찾아왔다. 젊은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있었고 여자도 남자도 있었으며 흰 피부도 갈색 피부도 노란 피부도 있었다. 로더의 학생도 이웃도 사촌도 있었고 로더와 잠깐 알고 지낸 사람도 평생의 친구도 전에 시누이였던 사람도 로더에게 버림받은 연인도 있었다. 교직에 있는 동료들과 여성과 권위의 팬들도 있었다. 곧 누군가가 도착할 거라고 알려준 적도 누구를 초대했다는 이야기가 나온 적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냥 나타났다. 로더는 어떤 사명을 받은 것처럼 주방을 차지했고 작업을 할 시간이 없다고 종종 불평했다. 식사 준비는 우리끼리 할 수 있으니 서재로 가라고 내가 권하자 로더는 자리를 뺏긴 사람처럼 흥분해서 길길이 날뛰었다. 안 돼요, 안 돼. 로더가 소리쳤다.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그의 손님이었고 그는 손님들이 뭔가를 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내 불행한 가슴 속에서는 당혹스러움이 그리고 내가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비참한 감각이 하루에 2번 밀물과 썰물처럼 일어났다. 맨 처음부터 내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이 틀림없었다. 로더는 이제 나와의 우정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로더가 사람들을 초대하는 건 나와 단둘이 있을 일을 확실하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래서는 안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내가 누구기에. 내가 감히 어떻게 로더의 관심을 붙잡아 두길 바랐던 걸까. 말할 것도 없이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언제든 실제로 우리 둘만 있을 때면 아침 나절 동안, 오후 동안, 심지어는 하루나 이틀 동안도 로더는 나와 함께 해변을 돌아다니면서 최고로 행복해 보였다. 우리의 멋진 대화는 꾸준히 흘러갔으며 우리가 함께 있는 조용한 순간들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그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늘 그렇듯 서로 어울리지 않는 6명의 목적 없는 수다로 채워진 긴 하루의 끝에 나는 로더의 수영의식을 위해 그와 함께 해변으로 걸어 내려갔다. 로더는 돌들을 밟으며 조심스레 물가로 걸어갔고 나는 곁에서 그를 쳐다보지 않고 걸었다.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은 서늘하고 눈부셨으며 가슴이 아플 만큼 감미로웠다. 그러다 내가 로더를 향해 몸을 돌렸다. 사라져가는 빛 속에서 로더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거기 물가의 수평선을 내다보며 서 있었다. 그의 뒤로는 사람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자연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로더의 얼굴에는 강렬한 안도감이 담겨 있었다. 그 의식을 하게 만드는 것은 그 강렬함이었다. 문득 로더가 혼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더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외로움을 잊도록 자연이 로더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그러자 알 수가 있었다. 로더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 매우 좋아했다. 하지만 그가 나를 혹은 다른 누군가를 얼마만큼 좋아하는지, 나 혹은 다른 누군가와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은 로더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오래지 않아, 정말이지 오래지 않아
로더는 다시 외로워지고 자신이 텅 비었다고 느낄 것이었다. 로더가 아는 그 누구도 그를 채워줄 수는 없었다. 설령 우리 모두를 한꺼번에 삼킨데도 그는 여전히 허기를 느낄 것이었다. 로더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야 했다. 그렇게 대체되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재능있고 흥미롭고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대체될 운명이었다. 로더를 위해 우리가 이루어 주어야 할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뒤로 물러나는 걸 느끼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로더 역시 뒤로 물러난 건지 아니면 그 해변에서 내가 로더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이 그가 내게서 멀어지리라고 이미 결정해 놓았던 건지 난 절대 알 수 없겠지만 노동절 무렵이 되자 우리 우정의 허니문은 끝이 났다. 그 여름 이후로 나는 내가 로더의 특별하고 절친한 친구일 거라는 생각을 2번 다시 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주말 식탁에 잡다하게 뒤섞인 친구들에게 합류했다. 그들은 분명 친구들이었다. 다들 로더에게 이끌리고 한동안 특별해진 기분을 느꼈다가 친밀한 관계 바깥으로 급속하게 떨어져 나온, 그럼에도 관계 현실이 아니라 환상에 여전히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까. 로더를 통해 만나게 된 우리는 가끔 모이곤 했고 그럴 때면 어쩔 수 없이 로더에 대해 이야기를 하곤 했다. 이런 모임들에서 나는 나 자신을 차별화하기 시작했다. 모두들 로더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 나만이 그가 평생 계속되는 분노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우울이라는 건 사실은 분노예요. 나는 말했고 그 말을 계속했다. 가끔씩 내가 말할 때 누군가가 눈을 빛내거나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격한 공감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지만 그 문제에 나만큼 집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맞아요, 맞아. 반응은 이렇게 돌아오곤 했다. 근데 이 얘기 좀 들어봐요. 요 전날 밤에 로더가 이야기를 하는데 로더는 정말 뛰어나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조합하는 방식이. 나는 듣는 척했다. 그러면서 그 일화에 내가 치고 들어갈 부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부분을 발견하면 의기양양하게 선언하곤 했다. 로더가 한 그 말은 사실은 분노 때문에 나온 거예요. 로더의 분노라는 주제에 관해서는 나는 얼마든지 독백을 늘어놓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내게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통찰이 있었고 그걸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로더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내 통찰은 충동으로 발전했다. 가끔씩 나는 마치 무아지경에 빠진 것처럼 오직 그 하나의 주제에만 전념하는 내 분석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상태가 되었다. 사람들은 늘 같은 말로 이루어진 내 분석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심지어는 짜증을 내기도 했다. 어째서일까? 나는 늘 궁금했다. 결국 나는 그저 무언가를 바로잡고 있을 뿐이었다. 그건 명백한 사실 아닌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로더를 숭배하기 위해 와 있었다. 나 혼자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왜 내가 말하면 안 되지? 왜 내가 이런 말은 이해받지 못하지?